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것 중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죠. 오레오라는 글자를 둘러싼 기하학적 무늬에는 유럽판 기준을 상징하는 나비스코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1952년 윌리엄 터니어는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 쿠키의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무선 기술 때문에 헤드폰 잭은 과거의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잭을 보면 플러그에 여러 고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리가 한 개라면 하나의 소리만 나온다는 뜻이며 두 개는 왼쪽과 오른쪽 귀에 모두 들리는 스테레오 사운드라는 뜻이고 세 개는 스테레오 사운드에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루트 루푸스의 상징인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고리는 안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시리얼은 같은 과일 맛이 모두 혼합되어 있습니다. 색은 그저 시각적 효과를 위한 거예요. 델의 로고에서 이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립자인 마이클 델이 자신의 기술에 세상이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요.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 자기 북극을 가리키지만 사실 전혀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반의 북극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끌어당기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지구의 남자기극은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고 북극은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헷갈리죠? 계란을 깨고 나면 가끔 작은 붉은 반점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피는 알을 낳던 암탉의 혈관이 작게 파열되며 생기는 겁니다.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얼룩을 제거하실 수 있어요. 달걀 맛에는 영향을 안 줄 거예요. 다행이네요. 케찹은 중국어,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등 많은 문화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젓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케첩 또한 허용되는 철자법인데요. K를 쓰는 게 더 흔한 표기 방법이죠.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클립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라는 뜻의 belonging에서 이름을 딴 로고 벨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위치기호, 사랑을 위한 심장이 함께 모여 에어비앤비의 상징인 A이자 동반성의 상징이 된 거예요. 카르민이라고 하는 E120 또는 적색 45 천연 식용색소는 작은 딱정벌레로 만든 것입니다. 케이크나 사탕, 심지어 음료수까지 색을 입히는 데 사용됐죠. 반짝이는 사탕도 벌레를 활용한 거예요. 이번에는 인도산 암컷 온나무벌레예요. 이 딱정벌레는 나무에서 긁어낸 물질을 남기는데요. 이걸 껍질로 건조시키면 반짝거리게 변하죠.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로고에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건 여우가 아니라 레서판다예요.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은 중국어 이름을 영어로 번역한 거죠. 도로의 맨홀 뚜껑은 안전상의 이유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와 같은 과거의 문명에서는 맨홀이 네모난 모양의 돌판이었어요.
그때도 맨홀이라고 불렀었는데 불행히도 이 모양으로 인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놓지 않으면 사각형 뚜껑이 네모난 구멍에 대각선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었거든요. 아야! 모양을 둥글게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둥근 뚜껑에는 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떨어지지 않죠.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야채가 아니라 과일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야자수나 나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바나나는 허브예요. 나무처럼 줄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허브로 여겨지죠. 줄기 대신 레몬그라스나 사촌인 생강처럼 다육성 줄기를 만듭니다. 베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금문교는 지금과 같은 주황빛 빨간색으로 칠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리는 원래 지나가는 배와 비행기의 눈에 잘 띄기 위해서 검은색과 노란색 줄무늬 혹은 사탕지팡이의 무늬 같은 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는 안개가 자주 끼니까요. 그러나 강철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했을 때 건축가는 이 국제적인 오렌지 색상을 마음에 들어했고 그 색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키보드 뒤에 달린 다리는 손목을 더 잘 놓을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고안된 게 아니에요. 이 다리를 너무 오래 세워두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타자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타자를 칠 줄 모를 때 글자와 숫자를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고추의 색깔은 맛이나 매운 정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추가 작을수록 더 매울 거예요. 매운맛은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왁스가 차가워지고 굳어서 훨씬 더 쉽게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벽에 있는 크레용 자국은 부모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지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몇 초 동안 크레용 자국을 가열하면 왁스가 부드러워져서 그냥 닦아낼 수 있어요. 새로 산 울 스웨터가 덜 가렵게 만들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에 린스 2 테이블스푼을 넣고 15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욕조에서 거품 목욕을 할 때 생기는 그 거품층은 재밌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품층은 단일제 역할도 해서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할 때 즐겨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버튼 구멍은 세로로 나 있지만 마지막 구멍은 가로로 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셔츠 아랫부분이 힙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당겨지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가로 단추 구멍은 실수가 아니에요. 힙을 움직일 때 셔츠가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힙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배낭에는 그 다이아몬드 구멍은 래쉬탭 또는 돼지코라고 불려요. 구멍에 줄을 끼워서 추가 장비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캠핑이나 장거리 하이킹에 최적이죠.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이 도착했을 때 접시에 옮겨 담는다면 필요 이상 일을 한 셈이에요.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중국 음식 포장 상자를 펴서 완벽한 크기의 접시를 만들 수 있어요. 속이 빈 막대사탕 막대는 실수로 삼킬 때를 대비한 게 아니에요.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한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이 빈 튜브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게 되면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만약 그냥 부드러운 막대라면 사탕이 쉽게 미끄러져 떨어졌을 거예요. 일부 고층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몇몇 복잡한 기계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층이 있습니다. 이런 층을 기술층이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은 건물의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건물 높이 제한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고층 빌딩은 층수에 제한이 주어집니다. 기술층은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층수를 늘리면서 건축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건물 높이를 더하고 더 멋져 보이게 해요. 이 층은 또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구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비상 상황이나 일상적인 유지보수 점검에 사용되는 열쇠 구멍이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기술자가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냄새를 없앨 수도 있어요. 휴, 마늘을 다지고 나서 손끝에 소금을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는 바닥에 비밀 서랍이 있어서 성가신 빵 부스러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어요. 노트북 키보드를 살펴보세요. F와 J 키에는 돌기가 있지만 다른 곳에는 없어요.
손가락이 최적의 타이핑 위치에 있을 때 집게 손가락은 이 두 개의 키 위에 놓여야 합니다. 돌기가 있어서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타이핑할 수 있어요. 옷을 미지근한 물, 더 좋은 것은 찬물로 세탁하면 옷이 2배로 오래 갈 거예요. 빨랫줄에 널어서 말린다면 건조기를 사용한 것보다 더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세탁을 덜 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옷이 줄어드는 일이 덜 할 거예요. 또한 에너지 비용도 절약해 줄 거예요. 책의 빈 페이지는 실제로 저자의 서명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책 제조 공정과 관련이 있어요. 책은 큰 종이에 인쇄되는데 한 장에 4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책에 인쇄된 페이지가 홀수라면 아마 메모용 빈 페이지가 생길 거예요. 상점 카트 고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어요. 새 흰색 재킷을 카트에서 당근과 콜라 옆에 놓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작은 고리는 쇼핑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카트의 모든 물건을 더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에 들어요. 좋은 문손잡이는 노츠의 청동 또는 약간의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금속들은 항균 효과가 있어요. 박테리아가 그 위에서는 훨씬 더 느리게 퍼집니다. 또한 몇 시간 안에 세균을 꽤 빨리 없애요. 땅콩 버터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평소대로 놓으면 머지않아 조금 굳어지지도 몰라요. 요령은 기름이 항상 바닥에 머물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도록 거꾸로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는 땅콩 버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어느 커피숍에 가든지 모든 일회용 컵은 똑같이 생겼고 로고만 달라요. 여기서 비밀은 음료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모양이에요. 윗부분은 항상 넓어서 음료를 마실 때 코가 걸리지 않고 아랫부분은 항상 좁아서 손이 작더라도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 폭의 차이는 또한 컵을 쉽게 쌓을 수 있게 합니다.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일반적인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한쪽에 오목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안에서 팽창하면 우유 용기도 팽창하고 오목한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또한 만약 우유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얼리고 싶다면 우유도 고체가 되었을 때 용기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거의 모든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팁이 있어요. 이 구멍을 사용하여 줄자를 못이나 나사에 걸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측정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이 팁은 한쪽의 가장자리를 따라 뾰족한 점이 줄지어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자국을 남고 싶을 때 편리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를 맛본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아주 역겨운 맛이 나고 입에 신맛이 나는 뒷맛을 남겨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것은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인 데나토늄 벤조이트로 덮여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맛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 맛은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삼키는 것을 막아주는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10센트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단지 디자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동전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 가장자리를 갉아내고 갉아낸 동전을 원래 가치로 사용하고 갉아낸 조각을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들곤 했어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동전 주조인들은 사람들이 이전에 누군가가 그 동전을 잘랐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패턴을 추가했어요. 제리캔에는 3개의 손잡이가 있어요. 2사람이 쉽게 들 수 있고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어요. 레몬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즙이 많아집니다. 열은 얼어붙은 막을 부드럽게 하여 즙이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요. 그렇다면 레모네이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생수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물이 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물은 상하지 않지만 플라스틱 병은 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화학물질이 유출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 한번 해볼 만한 과학 실험이 있어요. 토닉 워터는 UV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형광색이 될 수 있어요. 키닌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쓴맛도 나고 빛도 납니다. 접시와 컵의 색깔은 음식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다른 컵으로 핫초콜릿을 마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렌지컵 핫초콜릿이 최고라고 주장했어요. 빨간색 접시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덜 먹게 됩니다. 전 가서 토닉 워터 블랙라이트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안녕. 하지만 진짜 목적은 싱크대가 새고 배관 공사를 해야 할 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사탕을 다 먹은 후에 볼 수 있는 막대 사탕 위에 있는 그 이상한 구멍은 호루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조 과정과 관련 있어요.
뜨겁게 녹은 카라멜을 틀에 부으면 그중 일부가 이 신비한 구멍으로 스며들어 굳어요. 이렇게 하면 사탕이 막대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죠. 키보드 글자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초의 키보드는 타자기에 있어요. 타이피스트들은 자기 일을 너무 잘하게 되어 너무 빨리 타이핑하기 시작했고 키 팔이 어느 순간 꼬여버리고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타이피스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키 순서를 더 무작위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야 기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측면에 있는 솔로 신발 닦는 것도 좋아하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이 솔의 주요 임무가 아니에요. 솔은 안전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서 있을 때 가방과 옷이 에스컬레이터에 끼곤 했어요. 이 나일론 솔이 약간 심리에 영향을 줘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의 패널 스커트에서 발을 떼고 사고를 면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핀에 폼으로 곡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웨이브가 있는 쪽을 위로 한 채 머리에 꽂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작은 물결 무늬는 사실 밑에 있는 머리를 한 움큼 잡고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있어요. 그래서 물결 쪽이 밑으로 가야 해요. 측정 테이프 대부분에는 작은 슬롯이 끝에 있는 금속 조각이 딸려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만약 손에 물건이 가득하다면 간단하게 길이를 재기 위해 못에 조각을 걸어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각이 한쪽에 톱니가 약간 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점을 표시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연필이 필요 없단 뜻이에요. 만약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셨을 거예요. 긴장할 거 없어요. 고공 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거든요. 이건 블리드 홀이라고 불려요. 승객들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해주는 3개의 유리창의 중앙 유리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아주 작지만 외부 유리창의 압력을 모두 덜어줘요. 또 그 구멍은 기내 압력에 점차적으로 노출되어 유리창의 압력 불균형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인츠 케첩병 한가운데 있는 5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죠? 회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11%만이 이 숫자가 제품 라벨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해요. 이곳은 사실 요리에 소스를 뿌리도록 두드리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케찹이 먹고 싶다면 바닥을 쾅쾅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을 치면 돼요. 컵 바닥에 있는 홈은 식기세척기에서 씻는 걸 더 편하게 해줘요. 컵을 뒤집어 놓으면 이 홈에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떨어지지 않게 돼요. 또 이 홈은 시원한 공기가 컵 아래로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도 있어요. 뜨거운 음료를 부은 후에 데울 때 컵이 깨지는 것도 막아줘요. 여러분은 아마도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점을 봤을 텐데 그걸 플래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플래시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를 쓸 때 소리를 잡아주는 마이크예요. 다음번에 맥도날드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먹기로 했다면 상자 위 근처에 있는 구부릴 수 있는 플랩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감자튀김 쪽으로 구부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감자튀김을 덮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다면 플랩을 뒤로 젖혀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을 위한 임시 접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충분히 아래로 구부려주세요. 그게 다시 튀어올라 소스를 여러분 온몸에 뿌리는 건 원치 않겠죠? 정말이에요. 진짜 엉망이 돼요. 1970년대의 사람들은 치약이 단지 입안을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길 바랬죠. 아쿠아프레쉬는 이에 바로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에 파란색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소비자들이 치아와 잇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치약에 3번째 빨간 줄무늬를 추가했어요. 이 치약에는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상쾌하게 하기, 깨끗하게 하기, 그리고 플라그 제거하기. 그리고 단색의 흰 치약도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브랜드들은 치약에 줄무늬를 계속 넣고 있어요. 치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튜브 바닥에 있는 색깔들 아세요? 이 색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건 광 센서로 라 불리는 레이아웃으로 배열되어 있죠. 알고 보니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원래는 생각해보면 더 말이 되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죠.
알파벳 배열은 오래전에 타자기라고 불리는 것들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키를 누르면 타이프바가 날아가서 잉크 묻은 띠를 쳐서 종이에 글자를 찍죠. 결국 타이피스트들이 이걸 잘하게 되었고 빠르게 타이핑했어요. 너무 빠르게 말이에요. 그 타이프바들은 결국 서로 걸려 정체되어 흐름을 망쳤죠.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그들은 키보드를 무작위 키캡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레이아웃은 타이핑을 더 어렵게 만들어 타이피스트의 속도를 늦추고 타이프바가 끼이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에 사실 더 잘 작동했어요. 훨씬 나았죠? 오늘날엔 타이프바도 없고 타자기도 없어요. 대부분이 말이죠. 요즘 사람들도 여전히 빠르지만 우리나 그 사람들 중 누가 더 빨랐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키보드는 숨겨진 다른 기능도 있어요. F 키캡과 J 키캡의 하단에 볼록한 작은 부분이 있다는 걸 눈치챈 적 있나요? 알고 보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키보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건 아침에 완전히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이나 회사로 다시 갔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책상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 뚜껑은 커피를 뜨겁게 유지해주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코스터로도 쓰여요. 사실 컵을 받치기에 완벽한 크기죠. 직접 해보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용할 거예요. 저와 같다면 1인분에 얼마나 많은 파스타가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만약 파스타 숟가락이 있다면 그냥 그걸 쓰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배수나 다른 데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죠. 알고 보니 완벽한 1인분을 재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조한 파스타가 그 구멍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1인분으로 쓰세요. 코트 옷걸이를 사러 가게에 있는데 플라스틱 옷걸이가 나무 옷걸이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무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옷걸이는 벌레와 나방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오래 지속되죠. 옷장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물건으론 안성맞춤이죠. 이를 닦을 때 칫솔에 푸른 솔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칫솔을 바꿀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 위해 있어요. 이 솔은 칫솔이 닳아 없어지면서 힘과 색이 발해서 이제는 칫솔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알려줘요. 전자레인지는 종종 미니 TV처럼 보이는데 특히 주변의 검은 필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더 그렇죠. 이건 사실 방사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건 전문적으로 말하면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리지 않고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이 데워지는 걸 지켜보라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에게 귀가 더 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세요. 네, 사실 안 그래요. 어떤 오븐 밑에는 서랍이 있어요. 자주 쓰지 않는 다양한 물건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싶겠지만 더 나은 용도가 있어요. 대신에 따뜻하게 식탁에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뜨겁게 유지하게 쓰여야 해요. 오븐에서 꺼내 바로 이 서랍에 보관하면 되고 계속 요리할 수 있도록 오븐을 비워주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륙 전에 시간을 보내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창문을 보는데 바닥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걱정 마세요. 부서진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또 거기로 공기가 통해 흐르죠.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솔에 신발을 문질러 본 적이 있다면 손들어 주세요. 저기 전 해봤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신발을 닦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안전조치예요. 그건 신발끈, 옷,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끼이는 걸 막아주는데 내릴 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해주죠. 가끔 새 옷을 살 때 천 조각이 하나 딸려오죠. 보통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추가 단추와 함께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주위에 옷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패치로 쓸 천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럴 목적으로 쓰이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다양한 세탁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탁기에 넣어야 해요. 이제 새로 산 비싼 코트가 줄어들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테니 말이에요. 비누거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거품기와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기분을 내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거품 목욕이에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따뜻한 거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거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요. 고품질의 거품이라면 단열재 역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욕물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해주죠. 초콜릿 상자에는 가끔 이런 미스터리한 구멍이 있어요. 제사 하나 또는 두 상자를 먹을 때 전 이걸 무시하고 플라스틱 바닥을 눌러서 초콜릿을 꺼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여태까지 잘못했네요. 구멍을 누르면 다음에 출근할 때 자주 입는 셔츠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단추 구멍이 수직 모양일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멍을 보세요. 수평 모양이죠? 셔츠의 아랫부분은 엉덩이를 가리는데 자주 당겨지기 때문에 그 힘을 견디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단추 구멍은 실수가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일 때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거품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생기는 거품층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품층이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목욕물을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시켜주죠. 모자에 달린 폼폼은 패션 때문에 달린 게 아닙니다. 원래는 선원들이 아주 낮은 배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 거예요.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증기가 쌓여서 과자가 부서지게 될 거예요. 오렌지에 붙은 스티커의 숫자는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4자리 숫자의 첫 번째 숫자가 3 또는 4라면 이는 과일이 전통적인 농법으로 재배되었다는 뜻이에요. 5자리 숫자가 8로 시작한다면 오렌지가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로 시작하는 5자리 숫자는 과일이 유기농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여백은 날짜나 쪽 번호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집에서 쥐가 아주 성가신 문제였어요. 종이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고요. 여백을 추가해 쥐가 중요한 내용을 베어물지 않고 빈 종이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만든 거예요. 상자에 포장된 음식을 접시에 다시 담는다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종이 케첩 용기처럼 종이로 된 음식 포장 상자를 펼치면 음식에 맞는 완벽한 크기의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음료수병의 긴 목은 음료를 마실 때 그곳을 잡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에서 나오는 열이 음료수를 데우는 대신 병의 윗부분만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옷깃에 단추구멍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코트와 자켓에는 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옷깃을 잠가서 고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옷깃을 닫지 않게 되었고 단추도 사라졌지만 많은 양복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전통적인 단추구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문에는 검은 격자가 그려져 있어서 안의 음식을 보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건 해로운 마이크로파가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러데이 쉴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는 음식물이 제대로 요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배낭에 달린 알 수 없는 다이아몬드 패치는 밧줄 탭 또는 돼지코라고 합니다. 구멍에 끈을 꿰어 여분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캠핑이나 긴 하이킹의 안성맞춤입니다. 골프공은 완벽하게 둥글지 않고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더 멀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장솜에는 2개의 면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쪽은 화장을 할 때, 부드러운 쪽은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도넛에는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기 전에는 겉은 바삭바삭해도 속은 종종 기름지고 익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애플 노트북 충전기에는 접을 수 있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충전기를 세워두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리를 펼쳐서 선을 감아 제자리에 고정하고 엉킴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음료수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는 액체와 음료의 김이 빠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 먹은 막대사탕 막대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을 예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 속으로 들어가서 굳으면 사탕을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없었다면 사탕은 쉽게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라이더 가죽 자켓의 지퍼는 대각선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지퍼가 세로로 달렸다면 입은 사람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지퍼가 걸릴 수 있지만 대각선 지퍼는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주요 등의 작은 삼각형은 주유구가 자동차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렌터카를 타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세울 일은 없겠죠? 진공청소기에는 부속품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긴 솔이 달린 튜브는 무엇에 쓰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튜브는 먼지 제거에 적합하며 액자, 블라인드, 램프, 갓 등을 청소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초콜릿 박스 트레이의 작은 구멍에는 실제로 기능이 있습니다. 초콜릿 근처에 구멍을 누르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튀어나오죠. 어떤 초고층 빌딩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는 빈층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높이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몇몇 초고층 건물은 세울 수 있는 층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빈층이 있다면 층수를 늘리거나 건물 계약을 어기지 않고도 건물 높이를 높여 멋진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이 텅 빈 층은 화재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여자 셔츠의 단추가 왼쪽에 있는 데는 가득 찬 주스 상자를 너무 꽉 움켜주면 곳곳에 끈적끈적한 액체를 쏟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주스 상자의 측면에 있는 탭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걸 음료수 잡는 데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동차에는 계기판에 작은 커피컵 표시가 있어요. 그건 차량의 졸음 방지 메커니즘이에요.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자동차의 졸음 감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것은 속도, 바퀴 각도 및 차선 탈선을 분석해서 운전자가 쉬어야 할 시간인지를 알아내요. 만약 그렇다면 차에서 몇 가지 오디오 신호를 내면서 커피컵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해요. 슈퍼마켓에서 받는 과일과 야채에 붙은 스티커에는 정보가 가득해요. 스티커에 4자리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 제품은 재래식으로 재배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 과정에서 살충제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하죠. 만약 제품이 유기농일 경우 스티커에는 5자리 숫자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숫자는 9일 거예요. 유전자 변형 제품에도 5자리 코드가 있지만 첫 번째 숫자는 8이에요. 설탕은 원추형의 덩어리 설탕으로 팔리곤 했어요. 이것들은 크고 단단한 원추였었죠. 그 당시에 차를 마실 설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먼저 설탕 덩어리를 쪼개기 위한 특별한 망치를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런 다음 설탕을 더 작고 더 멋진 모양의 덩어리로 잘랐죠. 19세기 중반이 돼서야 설탕을 정육면체 모양으로 자르는 프레스가 최초로 발명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의 저장과 운송이 더 쉬워졌죠. 스패너 반대쪽 끝에 작은 구멍으로 스크루드라이버를 약간 더 돌릴 수 있어요. 그냥 구멍을 드라이버에 통과시켜 끝을 밀어넣기만 하면 돼요. 또 각도가 이상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어두운 데서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서 움직이는 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어요. 만약 수동 백미러가 있는 경우 하단의 탭을 찾아서 뒤집어 보세요. 거울 유리 뒤편에 반사 물질이 있어요. 탭을 뒤집음으로써 이 물질의 각도를 바꾸어 거울의 조명을 어둡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스쿱은 다양한 색깔로 나와요. 이것은 미적 감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색깔은 스쿱의 크기를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 1kg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스쿱이 필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와우, 1kg의 썬데이 아이스크림이라니 저도 주세요. 작은 튜브의 몇몇 뚜껑은 위가 비어있고 안에 작은 스파이크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은 튜브를 밀봉하고 있는 호일 스티커를 뚫는 거예요. 목이 이 구멍에 딱 맞으며 스파이크는 봉인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으로 작은 호일 봉인을 뜯을 필요가 없죠. 제품 포장의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문자 R은 상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등록이 일단 되면 해당 상표의 소유자는 모든 제품에 이 글자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할 수도 있죠. 가스펌프에는 보통 손잡이 위에 작은 금속 걸쇠나 고리가 있어요. 그건 방아쇠 잠금 장치예요. 이걸로 손잡이를 열린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떠나도 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올 거예요. 과거 동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졌거나 모양이 딱히 없었어요. 사기꾼들이 그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죠. 그들은 동전의 모서리를 잘라내어 동전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금속을 훔쳤어요. 그것은 불법이었고 이런 종류의 사기를 막기 위해 동그란 동전이 발명되었어요. 그 후 동전에 손을 댔을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기 쉬워졌죠. 이 막대 사탕에 있는 2개의 구멍은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뜨거운 액체 시럽에 담겼을 때 시럽이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굳어요. 이제 여러분의 사탕이 거기에 있게 되죠. 옷과 딸려오는 작은 사각형 직물은 세탁물을 먼저 시험해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옷을 세탁해야 할 때 망가뜨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어폰 바닥의 구멍은 공기가 위로 순환해서 스피커로 통과하게 해줘요.
이것은 낮은 주파수를 증가시켜 베이스 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음질 또한 훨씬 좋아지죠. 제 소리 더 좋지 않나요? 고마워요.